자, 이제 같이 좀, 문제를 볼게요. 오늘 문제풀이 한다고 했습니다. 34페이지에, 어, 자, 8번부터 한번 볼게. 8번은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보고 넘어갈게요. 잘 봐. 같이 보자고. 용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변하는 값만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일단, 우리 이론 설명할 때하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 때문에 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가 있었어.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 뭐게? 부피야, 부피. 질량이 변해? 온도가 달라진다고 내가 좀 가벼워져? 그건 아니거든. 그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내가 좀 더 부피가 올라. 실제로. 부피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까지 얘기했을 거야. 그지? 자, 부피가 달라져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값들을 고르면 되겠다. 그지? 퍼센트 농도는 뭘로 정의됐습니까? 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100 아니야? 맞지? 맞지? 질량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그지? 온도에 따라 안 달라진다고. 근데 몰 농도는 뭐였어? 1리터당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로 정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피가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지면 얘가 달라지는 거야. 들어가 있는 몰수가 안 달라진다고 해도 얘가 달라지니까 값이 변해. 어떻게 변하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원래 기존의 1몰 농도에다 치자. 온도가 증가하면 1몰 농도보다 올라가니 내려가니. 생각하자. 머리 굴려봐. 올라가니 내려가니. 1몰 농도라는 거는 1리터에 1몰만큼 녹아있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있는 몰수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런 전제는 없다고. 근데 부피가 1리터가 아닌 게 되지. 그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증가한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됐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얘가 분모가 증가하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변한다. 이해 맞죠? 부피? 맞지? 몰수? 안 변하지. 그지? 몰수가 변한다는 약속은 없어요. 오케이? 부피 요소만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답은 니은티가 답 3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고.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다 푸는 건 아닙니다. 내가 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0% 포도당 수용액과 100g, 20% 요소 수용액 300g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달라지겠네, 그지? 기억 보면 용질의 양은 몰수 따지는 거지, 그지? 양, 몰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몰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몰수 따져야 된다는 말이야, 그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질량은 용매의 질량은 나가 가의 3배보다 크다. 용매 질량 이건 조금 약간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 좀 이따 해보고, 나의 증류수를 추가하여 용액 전체의 부피를 1리터로 만들면 용액의 몰 농도는 몇 몰 농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자, 이제부터 확인해야 돼.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 요소의 분자량 60 이렇게 줍니다. 보통 분자량은 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되고. 자, 퍼센트 농도 안 어려워. 그냥 몇 퍼센트야. 질량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g 있는데 전체가 30% 포도당 수용이다 하면 100g 중에 30%가 포도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30g 있겠지. 그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300g 중에 20%가 요소라는 뜻이야. 20% 요소 수용이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60g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몰수를 따질 수 있어야 될 거야. 그지? 몰수를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얼만큼 몇 몰로가 있는지만 따져볼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질량이 있으면 그램 퍼 몰로 나눈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그램 없어지고 몰수가 나온다고 했어. 그지? 근데 이거 포도당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포도당의 그램 퍼 몰. 그램 퍼 몰은 뭔데? 1몰당 질량. 뭐 분자량. 그지?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질량이 있는데 분자량을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고. 오케이?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적용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요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 자체가 60g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 3, 6, 18, 6분의 1 몰이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60, 60, 5살에서 1 몰만큼 녹아 있는 거지. 됐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용질의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양이라고 했는데 양을 기준을 뭐라고? 몰수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수는 이쪽이 더 크지. 6분의 1이고 이건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가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나의 여기에 증류수를 초과하여 용액 전체 부피를 1리터로 만들면 용액의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대문자 M이 몰 농도 단위지. 그지? 봐, 볼게. 지금 실제로 이 300g이 얼만큼 녹아있다고? 몰수가 1몰 녹아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은 전체를 1리터를 만들면 1리터에 1몰 녹아있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1몰 농도가 되는 거지. 정의, 약속을 생각해 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니? 1몰 농도보다 높겠지. 그지? 높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 기억 틀렸고, 디귿은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네. 찍으면 돼. 됐지?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이 제일 복잡한 것 같은데요. 용매 질량을 따져야 돼. 처음에 우리 농도, 퍼센트 농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됐지? 용액 100g당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 곱하기 100을 퍼센트 농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딱 그 다음 식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용액 100g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뭔데?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구성되잖아. 그지? 용매, 용질, 녹음이 그 용액이야. 그러니까 용액에는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합해서 분모로 만들면 되는 거야. 뭐 말이야? 이게 용액이라고, 합함. 그치? 요렇게 분해해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자, 나부터 한번 해볼까? 나부터 똑같이 해볼게. 자, 용매의 질량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300g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 수용액이니까 60g이 뭐라고? 요소라고. 그지?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60이고 여기도 60이에요. 맞지? 그렇다고 하면 용매는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건데? 240이 될 거 아니야. 왜? 합해서 300이잖아. 됐지? 그러면 나 쪽은 용매의 질량이 24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쪽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정석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석으로는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머리가 조금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 전체 수용이 100g이잖아. 근데 30% 포도당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30% 포도당이니까 남아있는 게 용매지. 안 그래? 합해서 100g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70g이 용매가 된다고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60g이 요소니까 남아있는 240g이 용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제. 됐지? 그래서 이쪽에는 70g 용매, 이쪽은 240g. 그러니까 나가 가의 3배보다 크다. 가의 3배는 210이지, 그지? 70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210보다 크니까 이거도 맞게 되는 거지. 답은 4번이에요. 이해 잘 안 되면 좀 이따가 문제 푸는 시간 줄 때 바로 질문하세요.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선택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어렵게 생각하냐면 12, 13, 14번 같은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12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2번. 머리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정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볼게 문제.
밀도가 D,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램 퍼 밀리리터인 A% 황산 수용액을 나타냈대요. 어우, 다 미지수가 많아. 일단 좀 불편해. 맞지? 12번. A%의 황산 수용을 나타낸 것이고, 이 수용이 몰 농도를 구하래. 자, 생각해봐요. 몰 농도는 어떻게? 용액 1리터를 준비했을 때 거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몰 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피도 필요하고, 용액의 부피, 그 다음에 녹아있는 몰수도 계산해야 돼. 맞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몰수 계산과 부피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시작해볼게. 몰수부터 따져볼게요. 몰수를 알려고 하면 이렇게 질량 퍼센트 농도로 돼 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몰수를 알려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용질의 그램수부터 알아야 되지, 그지? 그램수부터. 여기 황산 분자가 나왔잖아. M이라고. 다 문자라서 좀 불편할 뿐. 됐니? 자, 그런데 그램수를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봐. 전체 질량이 있으면 그 퍼센트 곱하면 된다. 이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질량이 나왔니? 안 나왔잖아. 없잖아. 그지? 부피만 나와 있지. 그래서 밀도가 나와 있는 거야. 밀도가. 됐니? 자, 밀도가 D. 잘 봐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를 잘 봐야 된다고. 오케이? 라고 했어. 그지? 근데 부피는 어떻게 돼 있다고? 전체 부피가 V 리터라고 돼 있지, 그지? V 리터라고 돼 있거든? 자, 지금, 밀도는 이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분모가 부피잖아, 그지? 부피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피를 곱하면, 부피 없어지면서 질량이 나와요. 오케이? 질량이 나오는데, 단위가 다르면 안 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V 리터도 어떻게? 밀리리터로 바꿔야 돼. 밀리가 뭐라고? 10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V 리터라고 하는 거는 1000V 밀리리터가 되는 거지. 1000배가 되는 거야, 1000배. 무슨 말인지 알지? 1m는 1000ml잖아.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밀리리터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 1000V의 D를 곱하면 이게 질량이 되는 거야. 이 해당되는 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1000에 dB 그램 이렇게 된다고. 질량 나왔네. 질량 나오면 질량이 나왔고 여기에 자 머리 써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알아야 될 게 용질의 몰수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용질의 몰수와 부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질량이 나왔단 말이야. 전체 질량이지 이거. 맞지? 전체 질량이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해야지 용질의 몰수를 구한다고? 여기에 퍼센트로 곱해줘야 된다고. 그지? 아까 내가 100g에 20%라고 하면 몇 g이라고? 20g이라고. 맞지? 100g에 50%는 50g 맞지?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수식으로 보면 100 곱하기 20%라면 100분의 20을 해준 거야. 맞지? 뭔 말인지 알지? 그지? 100분의 20. 100%가 전체인데 그 중에 20%니까 100분의 20을 곱해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질량에 봐봐. 100분의 퍼센트가 A%야. 그지? 그러니까 100분의 스몰 a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이게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야. 이 전체 용액의 질량이고, 용액의 질량의 퍼센트 농도에 대한 비율, 그지? 100분의 퍼센트를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10 ADV가 됩니다. 용질의 질량이. 됐니? 아직 안 끝났지? 몰수 구해야 되잖아. 그지? 몰수 구할 때 몇 그램 질량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램 퍼 몰. 분자량으로 나눈다고. 화학식량으로 나눈다고. 그지? 자, 보니까 화학식량이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 황산의 분자량은 M이다. M 분자량이 1몰당 질량이니까 그램 퍼 몰이지. 그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램 없어지면서 몰수가 나오지. 오케이? 드디어 황산의 몰수가 나왔습니다. 저기에 녹아있는 황산의 몰수가 이거래. 복잡하다, 그지? 몰수 나왔어. 끝났니? 응, 끝났어. 왜 끝났니? 왜 끝난 거야, 이게? 봐봐. 몰수 나왔잖아. 몰수를 어떻게 하면? 부피로 나누면 몰 퍼 리터 아니야.
안 그래? 몰 퍼 리터. 오케이? 그럼 이 전체 부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 몰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V 리터로 나눌 거 아니야. 그지? V 리터로 나누면 그냥 V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몰 농도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나 없어지네? 그러면 n분의 10AD를 찾으면 됩니다. 1번이 되겠네. 맞죠? 오케이. 다시 말해주면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약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넘어가 볼게. 13번 볼게요. 13번. 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이 200ml과 농도를 모르는 포도당 수용이 있다. 혼합한데. 포도당 분당 180이라고 해요. 이렇게 됐는데 혼합을 해보니까 1.2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이 됐대요. 됐지? 처음에 수용이 200ml, 100ml 이렇게 했었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됐는데 그러면 X 값은 얼마일까? 가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그지?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 양은 가가 나보다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보자고.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부터 가부터 생각해 볼게. 1몰 농도는 뭐라고? 1리터에 1몰로가 있는 농도야. 맞지? 근데 200ml가 있잖아. 그치? 200ml는 1리터에 몇 분의 몇? 5분의 1인 거 인정하네? 됐니? 1리터 1000ml잖아. 그걸 5로 나누면 200ml 맞지? 그지? 그러니까 농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리터에 1몰로가 있을 거면 200ml에는 뭐니? 0.2몰로가 있겠지. 맞지? 맞지? 딱 5분의 1로가 있겠지. 그래야 되잖아. 농도가 안 변하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0.2몰이 녹아 있다라는 걸 따로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모르겠네, 이런. 근데 이쪽을 안 해, 이쪽을. 이쪽은 알지? 봐봐. 어떻게 돼 있어? 봐봐. 200ml하고 300ml, 100ml 합치면 300ml가 될 거 아니야. 300이 되겠지, 그지? 부피가. 두 개 합한 거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런데 얘가 1.2몰 농도래. 다시 생각해 볼게. 1.2몰 농도는 내가 표현해 볼게. 1리터당 1리터에 1.2몰이 녹아 있으면 1.2몰 농도지. 맞지? 근데 여기 1리터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상관없겠다. 그럼 이게 성립합니다. 이거 봐봐. 같은 농도라고 하면 같은 1.2몰 농도라고 하면 봐봐. 부피가 300이면 0.3리터잖아.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얼마큼 알파라고 할까? 알파 몰만큼 녹아 있으면 그게 이 농도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단위는 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알파는 어떻게 돼? 1.2 곱하기 0.3이네. 맞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게? 0.3이면 0.36입니까? 맞죠? 알파라고 하는 건 몰수였거든. 몰수. 0.36이 나와. 이 과정에서 혹시 놓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야.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지금 이게 농도가 이러니까 이런 비율로 녹아 있을 건데 지금 부피가 이렇다고 하면 그 비율이 맞게 녹아 있어야 되면 몇 몰이 녹아 있어야 되네.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겠죠? 좋아. 그래서 0.36몰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0.36몰이 녹아있다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얼마 녹아있어야 돼? 0.2몰에 뭘 더하면 0.36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녹아있는 게 갑자기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0.16몰만큼 녹아있는 거지, 중간. 그걸 알 수 있지. 자,
연우야? 긴장하지 마. 그러면 얘는 X몰 농도를 했는데 X가 얼마니? 100ml 0.16몰 녹았으면 1000ml는 얼마 녹았겠니? 10배 녹아있겠지? 그러면 이거에 10배가 녹아있으니까 1.6몰이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지? 1000ml가 1리터니까 1리터당 1.6몰 녹아있으면 X는 1.6이 되겠지. 괜찮지? 연우야? 맞지? 내가 틀리게 얘기 한 거 아니지? 그지? 이해했지? 100ml에 0.16, 1000ml에 1.6, 10,000ml에 16 이렇게 돼야지. 그지? 비례해야 되니까. X값은 1.6이 돼야 되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대로 0.16, 맞네 이러면서 이제 찍으라고. 페이크 쓴 거야, 페이크. 그 다음 니은, 이제 따져보면 되겠지, 그지? 가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질의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 자, 한번 잘 모르겠으면 그 단위만 생각해 볼게. 몰 농도가 뭐였지? 그램 퍼 몰이었잖아. 그지? 여기에 몰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몰 없어질 질량 나와. 됐니? 지금 이게 중요해.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치? 몰 농도에 몰수 곱하면 띵띵 몰수 없어지면 질량이 나온다고. 오케이? 지금 몰 농도가 뭐니? 분자량이 180이라 했거든. 180g per 몰이지. 1몰당 질량, 분자량. 여기 지금 실제로 가에 있는 몰수는 0.2몰이지. 포도당.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0.2몰 이렇게 곱하면 분자, 분모 없어지고 g이라는 단위가 나오고 값 계산 이렇게 하면 돼. 18 곱하기 2니까 36입니다. 됐나요? 36? 맞네요. 가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36g이 되지. 이 과정을 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D급 보면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하고 있는데 가가 맞네. 왜? 0.2몰 녹아있고 0.16몰 녹아있으니까 그지? 가 쪽이 더 많이 녹아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남아있는 문제 풀 시간과 쉬는 시간은 주겠습니다. 15번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닌데 이거 해야 돼. 이거 14번 14번도 문자가 많잖아. 미지수가 많단 말이야. 이런 걸 보통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 그냥 계산하는 거는 조금 그나마 나은데 이런 게 어렵대. 한번 볼게요. 다음은 3몰 농도 묽은 염산에 증류수를 추가해서 0.5몰 농도 묽은 염산 3몰 농도하고 0.5몰 농도니까 뭐니? 0.5대 훨씬 더 묽어진 거지, 맞지? 3이 훨씬 더 진한 거지, 0.5보다 농도가.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맞지? 300m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3몰 농도 묽은 염산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답은 부피는 50이야, 50. 혹시 나처럼 지금 혼자 머리 써서 암산하면서 생각해보는 학생 있습니까? 50 맞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봐봐.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몰수는 안 변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부피가 변해서 농도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농도가 어떻게 됐어? 3에서 0.5가 됐지. 3에서 6분의 1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몰 농도를 따질 때 부피가 몇 배가 돼야지 6분의 1이 되지? 6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6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분모가 6배가 되면 전체가 6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뭐가 있는 몰수는 안 변할 거니까. 그러면 6배가 된 게 300ml잖아.
그럼 그 이거는 얼마였겠니? 50이었겠지, 5, 6, 30이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항상 일단 이제부터 이 문제에 맞게만 생각을 해볼게. 가부터 보자고. 3몰 농도 HCl VML에는 용질 기억머리도 하고. 피곤해. 그지? 말 자체가 좀, 그래. V 밀리리터에는 용질, 기억물도가 분명히 이거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이게 14번이 12번하고 좀 약간 비슷한 속성, 그죠? 문자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할 거야. 자, 보세요.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3몰 농도가 3몰이 녹아있습니다. 언제? 1000ml에. 맞지? 3몰 농도, 용액은 1000ml에 3몰 녹아있습니다. 3몰 농도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단위까지 맞춰줬어. 지금 요구하는 단위 밀리리터거든. 그지? 단위까지 맞췄어, 내가. 맞췄으면, 그러면, 그런 어떤 농도에서는 어떻게, V 밀리리터에는, 그지? V 밀리리터에는 얼만큼 녹아있을까요? 알파, 몰.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몰 농도 기준이 이건데, V 밀리리터라면 당연히 그 기준에 비례해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파는 이제, 단위는 다, 알파는 어떻게 돼? 1000분의 3V가 되겠지. 맞지? 올라가고, 요 분모는 1000이고, 그지? 알파는 올라가면 1000분의 3V.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질 기억물이 녹아 있다면 1000분의 3V를 찾으면 되고요. 띵띵띵 3개 날렸어. 그럼 답은 나왔지? 2번이야. 왜? 아까 말했잖아. 암산해보니까 원래 50이 써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나아 과정을 볼게요. 그렇게 됐대. 그 가의 수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해서 0.5몰 농도의 HCl 300ml 되도록 만들었어. 됐고요. 물기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미연몰이다. 라고 되는데, 미연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미연몰. 자, 물킨 용액은 이제 결정이 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나있니? 0.5몰 농도 300ml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0.5몰 농도는 0.5몰이 녹아 있는 겁니다. 어디에? 1000ml에. 맞지? 0.5몰 농도. 그지?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상황은 이게 300ml에 녹아있는 모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300ml에 얼마만큼 녹아있다. 그지?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00, 00 없애고 3이 올라가면 10분의 1.5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 베타, 미지수는 10분의 1.5, 100분의 15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100분의 15, 이거 뭔데? 몰수입니다. 몰수, 베타가. 그지? 그러니까 100분의 15는 0.15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띵띵띵, 여기 이제 답이 됩니다. 아까 이거 왜 구했냐면, 그러니까 V, 아직 모르니까, 미지수니까, 아직 모르니까, 3몰 농도이긴 한데, V 밀리리터라고 했을 때, V를 모르니까, V에는 미지수를 따라서 이제 이만큼 녹아 있는데, 300ml 0.5몰 농도에는 요만큼 녹아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같아야지. 녹아 있는 용질은 안 건드리고 물만 더 부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녹아 있는 입자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하고, 이거 1000분의 150인가? 1000 날리고 하면 이제 V는 3V는 150이니까 V는 5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답은 50이 된다. 이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방금 내가 풀었던 문제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지 이렇게 꿀꿀 돼지가 아니고 어쨌든 복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8번부터 17번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세요. 좀 더 볼게요. 수능 1등급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슬라이드 씨 어디 갔어? 여기 있네. 그래서, 수능 1등급 문제까지를 도전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도전을 해보고, 질문할 거는 뭐, 차근차근, 이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1등급 문제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안 보여서 그냥 이거 보고 한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는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능 1등급 문제 2번 어때? 2번 해볼까? 내가 결정한 겁니다. 할게. 2번. 일정 온도에서 강철 용기가 있다. 강철 용기가 무슨 뜻이야? 단단한 용기 이런 거 아니야. 부피가 안 변하는 용기야. 그치? 부피 안 변하는 용기를 강철 용기라고 하고, 암모니아와 수증기가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는 것을 같은 압력? 같은 압력? 부피는 다른데 압력은 같아. 온도는 어때? 일정. 온도와 압력이 같은 거야. 그지?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는 부피에 거기 들어가 있는 입자수 또는 몰수가 비례하지. 그지? 비례한다.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NH3 G 하고 H2 기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뭐야, 이거? 암모니아와 수증기가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온도에서 강철 용기 가나에 암모니아와 수증기가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내가 왜, 뭘 하나 놓치고 있나? 다시 읽어볼까?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강철 용기 가와 나에 암모니아와 수증기가 같은 압력으로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한데, 뭐가? 이 문제 이해돼?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질량에 대한 얘기가 있니, 혹시? 좀 봐줄래? 이번에 질량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좀 봐줄래? 원자량밖에 안 나와 있다? 다시 정리해 볼게. 온도, 압력은 일정해. 강철 용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그래? 이상한데? 혹시 나를 좀 도와줄래? 내가 못 찾고 있니, 혹시?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 없는데? 응? 좀 도와줘. 여러분. 어? 내가 좀 약간, 그지? 못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일정한 온도에서 강철 용기 가나가 있고요. 암모니아와 수증기가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압력으로 들어있는 걸 나타냈다. 수소의 원자야. 지금 내가 당황하는 게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이 강철 용기에 대한 정보가 강철 용기가 이게 좀 작고 이게 크잖아. 그지? 그럼 입자수가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입자수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 부피 B가 있어야지 입자수의 B를 알 수 있을 건데, 안 그래? 부피 B를 알 수가 있는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니, 뭐, 질량이라도 주든가. 와, 답답하네. 네. 저희랑 똑같아가지고 리드에서 미안해. 그걸 안 읽고 있었어. 난 자만이다. 그래, 이렇게, 아까 도와줬으면 몇 분 세이브 됐는데. 자,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지?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확인 못하는 거 있는 게 있으니까 찾아야지. 가와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같다. 아이고, 수소 원자의 양이 같대. 어? 수소 원자의 양이 같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응?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분자가 10개가 있다 치자. 수소 몇 개 있어? 30개. 맞지? 그럼 얘도 수소가 30개 있어야 되니까 이 분자는 몇 개 있는 거야? 15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분자 수의 비가 뭐야? 2대 3이지, 그지? 맞지? 그러면 부피 비도 뭐야? 2대 3이겠지? 오케이? 아, 요렇게 해결되네. 부피 비는 2대 3 맞습니다. 그러면, 자, 2대 3이란 말이야, 입자수가. 어? 근데 얘는 분자량이 어떻게 돼? 17입니다. 맞죠? 왜? 이거 원자량 14, 원자량 1짜리 3개. 맞지? 다 합하면 분자량 되지, 그지? 원자량 다 합하면 분자량이죠? 17. 얘는 어떻게 돼? 18인 거 알지? 물은 분자량이 18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입자수가 다르잖아. 입자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10개가 1몰이라 치자. 그럼 뭐니? 17g 들어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10개가 1몰이면 이제 몇 몰 있는 거야, 지금? 1.5몰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8g은 1몰일 때 질량이니까 1.5를 곱해야지. 질량. 1몰일 때 18g. 또 지금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학생 있을까? 1몰일 때 18g. 그러면 1.5몰일 때는 얼마? 20. 잘했어. 고마워. 또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1.5몰은 1몰 더하기 0.5몰이잖아. 그치? 1몰일 때 18g, 0.5몰일 때 딱 반이니까 9g. 그치? 합하면 18 더하기 9는 27이지. 그치? 그렇게 해야 돼. 됐죠? 그러면 결국 얘가 27일 때 얘는 17이 되는 거지. 17대 27 끝. 됐죠? 전체 원자 수비는, 지금 이미 내가 세팅을 해놨지, 그지? 얘는 10개, 얘는 15개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 4개지. 분자 수가 10개면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원자 수, 전체 원자 수는. 그지? 한 분자당 3개지. 그지? 그러니까 분자 수가 15개니까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지? 40대 45네? 40대 45. 40대 45는 5, 9, 45. 맞네. 8대 9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에이.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어쩔 수 없다. 6번. W 원자량을 12로 정했대. 맞지? 정하고, 그랬을 때 XY, G의 원자량을 뭐라고 했냐면, 1, 14, 16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평가원 기준으로, 혹시 학교에서 이상하게 내면 이건 이제 선생님의 자격 문제야. 평가원 기준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가정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평가원이 2번 졌습니다. 어디서? 법정에서 졌습니다. 그랬다가 졌어. 화학 때문은 아닌데, 딴 과목에서, 실제, 데이터하고 다르게, 상황을 해석하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인데 손해봤다. 졌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얘기하니? 12, 1, 14, 16, 딱 느낌, 필이 팍 와야 돼. 뭐, 얘 수소고, 얘 진소고, 얘는 산소고, 얘 탄소네. 그 느낌 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딱 적어놓고 그냥 답 찾으면 되는 거야. 됐지? 안 되면 애매하거든. W, X, Y, Z 이러면 애매하니까 애매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 계속 보면, 분자식이, x2g, yg2, 그 다음에 yx3, wx4. 자, 요대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x2g는 x가 수소고 g가 산소거든요. H2O 얘기하는 겁니다. yg2는 질소에 산소 두 개니까 NO2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질소의 X는 수소니까 NH3, 암모니아네요. WX4는 탄소의 수소 4개, CH4, 메테인, 메탄가스입니다. 됐니? 이렇게 보고 이제 풀어도 된다는 뜻인데, 자, 이제 보기 기니디까지 할게요. 기억 볼게. X 원자의 질량을 5로 기준했을 때, 요렇게 하면 좀 이제, 우울해지는 거지. X 원자의 질량을 5를 기준으로 한대. 이런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지금 얘 기준, 12 기준으로 1, 14, 16, 상대적인 질량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5로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기준에서 다 5배 곱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5배 하면 되니까, 가의 분자량. 자, 가는 이거였잖아. H2O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8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전체 원자량이 다 5배가 될 거니까, 여기에 5배, 90.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G 원자량의 질량은 10으로. 자, G를 10으로. 16인데 10으로 했을 때, 나의 분자량은 30보다 크다. 자, 나는 이거죠. 원래 기준에서 보니까 이건 14 더하기 32. 맞니? 46인가? 그지? 원래 46입니다. 분자량이. 그지? 그 이전, 이 조건에서 46이라고.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G를 기준으로 16일 때 46인데, 이걸 10으로 바꾸면 X. 비례할 거란 말이야. 그지? 16일 때의 질량비, 분자량이나 10으로 바뀌었을 때의 질량은 비례하겠지, 비례.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460을 16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460을 16으로 16 곱하기 30이 480이지, 그지? 그러니까 16분의 460은 30보다 작습니다. 됐지? 480보다 작으니까 460. Y 원자의 질량은 요걸 또 10으로 바꿨어요. 했을 때 다와 라의 분자량 차는 1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원래 게 뭐냐면 얘는 17이고요. 맞죠? 얘는 16입니다. 1차이네, 1 차이였어, 그지? 근데, 이게 이제, 그 Y가 14였단 말이야. 근데 10으로 바꾼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10으로 바꿨을 때 어떤 값을 계산해도 돼요. 계산해도 되는데,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얘의 사이즈가 14였어. 그때 1만큼 차이 났다고. 근데 얘 사이즈가 10이 됐어. 그보다 작아졌어. 그 눈금이 작아졌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1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실제로는 아까 방금 미연에서 했던 계산을 똑같이 하나, 둘, 2개 반복해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14를 기준으로 1 차이 났다면 이게 10이 됐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는 이 값은 1보다 차이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왜? 그 기준값이 작아졌으니까. 차이도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따로 한 몇 문제는 더 풀어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을 좀 받고 다음번 수업 때 반드시 미라노는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